네, 수요일 잡매거진 2부 이 시간 미래 유망한 신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김중진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센터장님,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직접 소개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까? 예, 오늘 소개할 직업은 지속가능 전문가입니다. 지속가능 전문가. 예. 네, 지속가능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이제 보통 그 기업들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제적인 거, 즉 돈 버는 거 외에도 사회적 공헌, 뭐 윤리 경영 또는 뭐 동반 성장, 환경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네. 그래서 지속가능 전문가는 뭐냐면 이런 그 기업의 경영 전략을 지속가능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수립을 하고 실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이 분야는 컨설턴트들이 있어요. 지속가능 컨설턴트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지속가능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속가능 전문가, 조금은 생소한 직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 신직업으로 선정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지속가능 쪽 관련한 그 인력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라든지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기업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성장에만 급급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뭐 지구를 보호한다든지 사회를 이제 발전시켜야 하고 나만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어떤 동반 성장. 그다음에 뭐 그 근로자의 어떤 인권들을 좀 보호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EU나 뭐 홍콩, 영국 이런 데에서는요 지속가능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혜택을 주고 예. 그렇지 않은 데는 제한을 두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서 여겨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신직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죠, 이 직업이?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그러면 지속가능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이 수립되면 실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운영 부분들.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그 어떤 지속가능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컨설팅 업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제 지속가능 경영을 기업에서 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전문가가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떠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신직업, 지속 가능 전문가입니다. 날카로운 눈빛, 요리한 말솜씨,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소리 있는 말솜씨로 강의를 하는 모습에서 전문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사람은 바로 지속가능 전문가 서동욱 연구원. 지속가능 전문가란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과 지속가능 경영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녹색 성장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긴 신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려서 이곳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속가능 전문가는 연구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지속가능 경영 진단 및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모두 분석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다음 중간부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연구원에 그 4개월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4개월 동안 프로젝트 진행되는 동안 그 착수 보고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자리입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 바로 지속가능 전문가의 일인데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속가능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 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의 효과를 알리기 위한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에 지속가능 경영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진행되고요. 일반적인 길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프로젝트당 이제 착수 보고, 그리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은 해당 기업의 모든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 내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예,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전문가가 향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곳.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책임 경영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지속가능경영 프로젝트는 매년 새롭게 갱신되어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책임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 지속가능 전문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딱히 전공이나 이런 거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스킬 등 이런 것들을 익혀두시면 향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필요한데요.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 경영 관련 전문 자료는 대부분 외국 자료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경영 인증사라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기업의 지속경영 인력의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해 지속경영 인증사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산업정책연구원은 기업 내 지속가능 경영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 지속가능 경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평가연구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 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지속경영 인증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속가능 경영 분야의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지속경영 인증사는 15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차원에서 볼 때 지속경영 인증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 경영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요. 공공기관, 대기업 또한 지속가능 경영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들에 대한,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 올해 4월 달에 이제 비재무 정보를 이렇게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EU 의회를 통과했고요. 또한 최근에 그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 또 사회적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의 역량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지속 가능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기업을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통계가 있나요? 예, 뭐 사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분야를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컨설턴트나 이런 게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기업에서 사무 업무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 그룹만 따지면 한 100명 정도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무원까지 보면 아마 수백 명에 명. 가깝다. 근데 이제 아직은 전문가 그룹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는 이제 성장 가능한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분야에 이제 이쪽 그 전문가들은 주로 그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이제 그 활동을 하시고, 사무원분들은 주로 이제 그 회사에 보면 지속 가능 경영팀, 뭐 환경팀, 뭐 사회팀, 뭐 사회공헌팀 이런 부서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서에서 이제 보고서를 쓴다든지, 기업 내에는 어떤 그 이런 윤리 경영이나 또는 뭐 지속 가능 경영들을 실제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직업이 왠지 되려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자격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이쪽은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경영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이나 환경, 뭐 사회 등 각 분야가 접목된 부분이어서 가장 큰 거는 역시 경영학과가 가장 이제 전공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학과가 이제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뭐 환경이라든지 경제 또는 뭐 환경사회학, 개발학 이런 쪽을 전공하셔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속 가능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 많이 발전해 있고, 또 외국에서 가장 어떤 규범이라든지 표준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하려면 이런 규범이나 표준이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해야 하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영들을 이제 기업에서 운영을 하려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해야 하고요. 특히 컨설턴트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런 경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 있는 사람하고 또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뭐 이 밖에 뭐 이 분야가 새롭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뭐 관련된 지식이나 법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학습을 하셔야 이쪽 분야에 좀 들어가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예.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법이라든지 규범 이런 쪽은 인문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쪽을 전공하신 분도 얼마든지 진입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자격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게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격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표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지속경영 인증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지속경영 인증사라는 자격은 주로 이제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환경경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서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일단 따두시면 그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뭐 유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관련된 자격증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아예 그 경영학과 내에 그런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MBA 대학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분야를 학습을 하시면 진출하는데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뭐 표준협회라든지 생산성 본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정책연구원 내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교육을 반드시 받았다고 해서 뭐 꼭 그 취업에 꼭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게 취업에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을 갖췄다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체에서 관련된 그 부서들, 뭐 저기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윤리 경영 또는 뭐 사회공헌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서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이런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채용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좀 자리를 확실히 잡고 있는 그런 직업이죠. 예, 뭐 미국이나 호주, 또 뭐 영국, 그다음에 뭐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네. 이 지속 가능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직업 정보와 관련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오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에 보면 이쪽 분야에 관련된 직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상당히 유망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이들이 받는 임금도 보면 미국의 어떤 버몬트 주를 기준으로 하면 66,000달러,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요. 연봉이죠? 예, 연봉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캐나다도 대략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불, 4만 달러 뭐 이 정도에서 이건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경우는 뭐 7만 5천 달러까지 받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전문적이면서 임금이 높은 그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내에서? 예, 저희가 이제 신직업에 이제 이 직업을 포함시켰던 것처럼 이게 국가적인 측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필요한 직업일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턴을 비롯해서 신입, 경력 이쪽 분야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분야가 뭐 대규모로 일자리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EU를 비롯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의 기업은 반드시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뭐 보고서를 쓰든지 아니면 그런 인력을 채용하라고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그 통과가 된 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도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일정 규모의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인력을 채용을 해야 하고요. 더욱이 그 이제 수출입할 때 일종의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출입에 대한 혜택과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보다는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지원을 많이 하면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신직업 내일을 잡아라.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김중진 센터장님과 함께 지속가능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관련된 기업이나 또 관련된 연구기관을 통해서 교육 내지 인턴십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